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입력의 한 종류인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디지털 입력을 배우면서 우리는 푸시 버튼의 풀업과 풀다운 저항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슬라이드 스위치, 마지막으로 푸시 버튼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버튼과 같은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마지막 시간인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이란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아닌 여러 가지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날로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0V로부터 5V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아두이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전압을 어떻게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이러한 ADC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듈을 우리는 ADC라고도 하고 AD 컨버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게 되면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샘플링을 합니다. 즉 신호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값을 검출한 다음에는 그것을 디지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반올림을 통해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진수, 즉 각자의 ADC 분해능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각각의 값이 1인지 0인지 혹은 아니면은 2인지 3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넘긴 파형은 우리가 3을 넘겼을 때는 3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2에 조금이라도 넘겼으면은 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디지털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고 상태가 세 가지 현재는 1, 2, 3, 4가 되는데 이것은 디지털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로서 우리가 1, 2, 3, 4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진수가 각각 이렇게 증가되어서 우리가 0과 1이 아닌 그 다음의 수 2, 3, 4, 5, 6 이런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분해능이라고 했는데요. 아날로그 인이라는 우리 아두이노 우노에는 0번부터 5번까지의 6개의 아날로그 인 핀이 있습니다. 그쪽에 ADC라는 모듈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분해능은 우리가 레졸루션이 분해능인데 10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5V라는 거는 0V부터 우리가 5V까지를 1024단계 즉 2의 10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비트가 여기 2의 승수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0V부터 5V까지를 1024단계로 나누어서 이를 우리가 조금 조각이 낮지만 아까 전에 이런 파형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ADC를 거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두이노가 어떻게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하는 과정이고요. 아두이노보다 조금 더 좋은 버전인 다른 프로세서를 쓰게 되면은 이 ADC 또한 분해능이 더 좋아져서 예를 들어 2의 12승이면
1024에 4를 곱하니까 4048을 단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3.3V로 동작되기 때문에 더 좁은 범위를 더 많이 분해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5V까지 입력되는 센서 값이 더욱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이런 ADC의 분해능이 높은 보드를 선택하거나 분해능이 높은 ADC를 따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포텐셔미터라고도 하고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항은 이미 앞선 시간에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을 하고 있죠. 즉 이렇게 생긴 가변 저항은 이 저항의 값이 변할 수 있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화살표를 하나 그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실제 모습과 똑같이 아두이노 시뮬레이션에는 가변 저항이 우측 그림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라디오의 볼륨을 돌리고 차의 소리를 조절하는 볼륨을 돌리는 등의 모든 아날로그 스위치들이 이런 가변 저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 저항은 내부에 이렇게 저항체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던 다이얼을 돌림으로써 이 저항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 5V와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에서 바뀌는 전압값을 1024단계로 나누어서 0부터 1024단계니까 1023까지가 되겠죠. 1023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입력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 시뮬레이션에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압기라고 되어 있는 이 가변 저항 포텐셔미터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그라운드를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플러스를 아두이노에 빨간색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분압기의 가운데가 이 가변 저항에서 값을 읽어오는 신호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아날로그 0번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변 저항에 그라운드와 5V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는 여러분이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임의의 곳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신호를 읽을 때 저항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저항을 달지 않아도 아날로그 신호로서 바로 읽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가변 저항으로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핀을 인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디지털 핀은 그냥 일반 숫자를 붙였지만 아날로그는 핀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죠? 대문자 A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A의 0번 핀, 아날로그 0번 핀을 인풋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줬고요. 이 분압기 즉 포텐셔미터에서 읽어오는 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리얼 begin에
96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를 했었고요. 마지막인 무엇을 해야 할 차례죠? 아날로그 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0번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은 값은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0부터 제가 1023까지, 즉 1024단계로 나누어서 값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정수기 때문에 int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pnu란 변수명을 써서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pnu 값을 관찰하기 위해서 serial.print line pnu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딜레이를 살짝만 추가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현재 0에서 이렇게 값을 돌릴 때마다 값이 증가해서 끝까지 돌리게 되면은 1023까지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이렇게 다이얼이 돌아감에 따라서 0부터 1023까지, 즉 1024개의 값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는 2의 10승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분해능은 10비트다. 기억하시겠죠? 자, 지금 현재 왼쪽 끝으로 했을 때 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이 5V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오른쪽을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왼쪽을 5V로 연결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원래는 좌측에 있어서 0이었던 값이 1023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이렇게 돌리면 1023까지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0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이 그라운드가 있는 쪽으로 돌아갈수록 0을 의미하고요. 이 다이얼이 5V가 있는 쪽으로 올라갈수록 신호가 1023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가 1023이라면은 5V가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전압은 5V가 기준이고요. 1024에서 우리가 ADC가 읽은 값이 PNU에 저장되었죠. PNU라고 하면은 여기에 몇 볼트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24가 아니라 우리 0부터기 때문에 1023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23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고 5V가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날로그 입력 장치인 포텐셔미터 가지고 활용하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LED를 한번 추가해서 이렇게 포텐셔미터 가변장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LED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무드등 혹은 빛의 밝기 스위치 같은 것들이 되겠죠.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밝기를 바꾸는 것은 아날로그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양극에 연결된 디지털 P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PWM 기능 있는 디지털 핀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6개의 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 5, 6, 9, 10, 11번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텐셔미터에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받아서
아날로그 라이트로 LED 밝기의 출력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포텐셔미터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PWM이 가지는 단계는 0부터 바로 255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범위가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내가 PNU 값을 받았는데 이 PNU 값을 가지고 0부터 250의 범위로 그냥 이 U의 값은 날려버리고 쓰자니 조금만 움직여도 다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될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4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우리가 1일 때 4로 나누면은 소수점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다 값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수식적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 자, map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값의 범위를 내가 줄이고 싶은 값의 범위로 매핑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매핑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0부터 1023까지 오는 값을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함수 하나만으로 0부터 255의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3번 핀이 아웃풋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핀 모드 3번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코드가 있다면 먼저 출력하는 코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의 3번 핀에 어떠한 밝기가 되겠죠? 저는 밝기는 brightness라고 한번 이전과 같이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brightness라는 변수를 제가 사용을 했으니 brightness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값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PNU의 값을 우리가 brightness에 매핑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이젠 앞서 설명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바로 map 함수를 사용해서 값이 5개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원래 값의 변수 그리고 이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까지고요. 이것을 0부터 255까지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map 함수는 이렇게 5개의 값이 들어가는 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PNU 값을 바로 0부터 255까지 변환해서 brightness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얼 프린트에 아날로그 밸류는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시리얼의 프린트 이번에는 이 밝기를 봐야겠죠. 매핑 밸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이 brightness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사용하면 엔터가 들어가지 않고
아날로그 밸류라는 이런 문자열이 출력된 다음 이 커서에 깜빡이고 있는 끝 지점에 이 PNU 변수값이 출력되고 엔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1023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값이 내려가고 왼쪽으로 하면은 값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ln을 빠뜨렸네요. ln을 넣으면 조금 더 보기 깔끔해질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 현재 아날로그 처음 들어온 값이 1023이죠. 이 값이 매핑 밸류로 25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밝기가 최대한 밝아져 있죠. 이렇게 감소시킴에 따라서 LED 밝기는 점점 어두워졌고요. 이런 아날로그 밸류 값이 123이라면은 이에 해당하는 값은 30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액추에이터인데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모터를 이용해서 마지막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LED 밝기가 아닌 우리가 서보 모터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터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선풍기, 세탁기 이런 것들이 모터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그 선풍기를 여러분 제가 선풍기 프로펠러 각도를 10도만 움직여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각도 조절은 뭐 예를 들어서 로봇팔을 우리가 10도만 움직이면은 되고 그리고 다시 10도를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서보 모터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도를 정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서보는 3개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각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갈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먼저 빨간색은 누가 봐도 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갈색과 노란색, 오렌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마이너스, 즉 그라운드에 해당할 거고요. 하나는 어떤 시그널, 신호선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파란색, 갈색,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이 색이 그라운드 색이고요. 보통 이렇게 갈색, 빨간색, 주황색 혹은 갈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주황색, 노란색에 해당하는 선이 신호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항상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야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접지, 전원,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모터를 돌리는데 전원이 필요하고 각도를 10도 돌릴지, 20도 돌릴지, 30도 돌릴지 이런 게 우리는 현재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신호로서 입력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텐셔미터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서보 모터도 돌아가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접지에 연결을 해주고요. 전원은 이렇게 전원에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해주었고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구분이 잘 될 것 같죠? 자,
이제 여기 신호선이 와야 되는데요. 서브 모터는 기본적으로 PWM 신호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라는 것을 신호를 줘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면은 0과 하이 로우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는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죠. 즉 아날로그 입력만 받는 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PIO에서 아웃풋으로 뭔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하이로우 신호만으로는 모터에 지금 몇 도로 돌아가 라고 가르쳐 주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PWM 신호로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서브 모터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제가 준비해 두었으니 강의 마지막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버 모터는 아두이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샵 include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서버는 객체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my서버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저는 이 서버 모터를 몇 도 움직이세요 라는 신호를 주고 싶을 때는 이 my서버를 불러와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리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시리얼 닷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신호를 3번 핀에다가 연결해 두겠습니다. 주황색으로 같이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3번 핀을 서버 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즉 my 서버 핀 모드나 비긴 이런 게 아니고요. 서버의 함수는 attach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 핀 출력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모터는 항상 묻지 않아도 출력이겠죠. 그래서 핀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그대로 받아왔던 값은 이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라이트니스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포지션을 의미하는 POS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서버의 각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myservo.righ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0도부터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55가 아니라 180까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1023까지 아날로그 입력으로 받은 신호가 0부터 180도로 서버의 각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버를 돌림에 따라서 서버 값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POS를 제가 같이 지웠나 보네요. 라인에 POS라고 해놓으면은 값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관찰하기 쉬우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이 0인 각도에서 제가 끝까지 돌리면 180도 돌아간 180도 값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후에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아두이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rduino.cc 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던 사이트인데요.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큐멘테이션에서 레퍼런스로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여태 저와 함께 사용했던 모든 함수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었지만 다 가르쳐 드리지 못했던 많은 함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먼저 했던 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핀 모드를 누르게 되면 제가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 모드 함수는 입력 또는 출력으로 동작하도록 지정된 핀을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핀 모드에 핀 번호와 핀의 모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13번 핀이 아웃풋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석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좀 달려있기 때문에 디지털 핀의 13번이 아웃풋으로 사용되도록 세팅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하는 핀 모드를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예제와 실제로 어떻게 문법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 함수는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핀 모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리드 한번 볼까요? 제가 영어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high or low 값을 디지털 핀이 읽습니다 라는 거겠죠. 특정 디지털 핀으로부터 high 혹은 low 값을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읽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핀 번호만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텍스 문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핀이라는 것은 아두이노 핀으로서 아두이노 핀 번호로서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핀 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되돌아오는 값은 high 혹은 low가 된다. 그래서 예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아두이노의 펑션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 관련한 부분도 이런 베리어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럭처라든지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마지막에 불러왔었죠? 바로 서버라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표준 내장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서버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들과 그리고 저는 아두이노 우노기 때문에 우노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선 상품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아두이노 서버 라이브러리를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GitHub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라이브러리는 1.17까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어태치는 핀 모드와 같이 서버에 몇 번 핀을 사용할 것인지 선언하는 함수라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버에 어태치 핀도 있었고 이렇게 민맥스로 해서 구현할 수 있는 함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민맥스는 펄스 폭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단위는 마이크로 세컨드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 아두이노의 포럼을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두이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아두이노 기본 과정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